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제 뒤에 아파트가 보이실까요? 화면을 좀 가득 채우고 있어서 답답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 주변에 구축이 많아서 더욱 눈에 잘 띄는데요, 좁은 대지를 높은 아파트 여러 동이 빼곡하게 채우고 있어서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를 찾아온 이유, 바로 499% 용적률로 유명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선 공공과 알뜰살뜰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받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받으면 진짜로 좋은 걸까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99%의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500% 제한에서 1% 모자란 비율입니다. 용적률 499%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용적률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하자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을 때 2층짜리 건물에 100% 용적률로 짓게 된다면 건물 한 층당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50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50제곱미터 면적의 건물은 10층까지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빽빽해질까요? 아닙니다. 이때 대지의 건폐율도 같이 봐야 하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100제곱미터 대지에 한 개 층이 50제곱미터인 10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이 건물은 전체 대지의 절반을 건물로 채웠으니 5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여기에 층수 제한, 고도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가 더 있지만 저희가 오늘 핵심적으로 볼 건 용적률이니만큼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시 아파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499%입니다. 반면 건폐율은 27%죠. 전체 단지 면적의 30% 미만 수준으로 건물을 만든 건데요, 대신 용적률이 높은 만큼 최고 층수 46층, 높이는 최고 147m입니다. 일조량과 단지 조경, 통풍 등을 고려해 동사이 거리를 확보한 대신 건물을 좀 많이 쌓아 올린 거죠. 이는 밖에서 보기엔 일명 닭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주자들은 안에서 밖을 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세워졌죠. 1, 2종 주거 지역보다 많은 용적률 건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KTNG 부지로 KTNG가 발주, 대우건설이 시공했죠. 조합원이니 정비사업이니 없이 공기업의 발주 시행 사업으로 일사천리 499%의 용적률을 땡겨 최대 수익을 추구한 민간주택 공급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발주자가 집을 가지지 않을 테니 주거 환경과 수익률 중 수익률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뒀을 것으로 보이네요. 당연히 1, 2종 주거지역에 이미 들어선 아파트를 재정비한다면 이만큼의 용적률을 받긴 어렵겠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 조합원이 주축인 사업이라면 본인의 집, 주거 환경도 생각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500%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졌죠. 그러니 서울 시내 흔히 주공으로 불렸던 4, 5층짜리 아파트와 달리 10층 이상, 적은 곳은 169%에서 많은 곳은 226%까지 용적률을 받은 상태에서 지어졌죠. 조합원들은 1:1 재건축, 즉 새 집을 짓기 위한 사업비를 조합원 개인이 각출해야 하는 상황이죠. 한국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추가로 현금을 낼 여력이 대부분은 없죠. 그러니 용적률 500%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업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는 9.16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는데요,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앞서 2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지인 1기 신도시와 서울과 지방 택지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지자체도 용적률 상향을 민간주택 사업 촉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노후주거지 재정비,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구축아파트 재정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에서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는 사업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죠. 용적률을 주요 인센티브로 삼는 이유는 결국 수익성 문제 때문이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는 사업자가, 즉 1기 신도시로 보자면 재건축 조합원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집 말고도 팔 수 있는 집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늘어나는 물량만큼 사업비도 충당되고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도 많아질 겁니다. 내 돈을 안 내거나 혹은 돌려받을 수 있어야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한국인들 자산구조 특성상 사업 진행과 용적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송파로 옮겨왔습니다. 송파에도 꽉 찬 용적률로 유명한 단지가 있죠. 바로 뒤에 보이는 송파 파크아비오 푸르지오입니다. 이 단지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로변으로 나 있는 오피스텔 쪽은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마치 감옥을 연상케 합니다. 좀 많이 답답해 보이죠? 오피스텔 동 내부에서 보면 마치 콩콩 아파트를 보는 듯 합니다. 그만큼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파트 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높은 용적률 탓에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도 집 안에서 밖을 보면 상대적으로 답답함은 덜하죠.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덜하게 설계가 됐겠죠. 이 단지 용적률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합해 599%에 달합니다. 처음 단지가 들어서고 외부에 공개됐을 때 어디서 봐도 빼곡한 창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죠. 오피스텔의 경우 건폐율도 55%로 앞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보다 빽빽한 느낌입니다. 송파구에는 이 외에도 일명 잠실 엘리트 단지, 파크리오 등도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편이죠. 헬리오시티도 단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구 수가 많아 보이고요. 단지 내부도 동간격이 마냥 넓지만은 않아서 다소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리오시티의 용적률은 285%, 건폐율은 19%입니다. 용적률이 300% 가까이만 돼도 답답하다, 일조량이 부족하다, 앞집 조항권이다 말이 나오죠.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은 단지는 주변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지 규모 대비 많은 인원이 입주한다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니 소음도 발생합니다. 수도, 전기 등 인프라 사용량도 늘어나죠. 당연히 인근 주민들은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인센티브가 자주 거론되지만 실현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기도 하죠. 고층 고밀도 건축은 도심지 개발에선 빠질 수 없습니다. 부족한 땅에 비해 필요한 집은 많은 현실에서 기술 발전으로 높이 그리고 더 빽빽하게 집을 짓는 일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홍콩처럼 중국 상해처럼 보기 좀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그 빽빽한 아파트를 관광 삼아 가는 이유는 낯선 곳이자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용적률 문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